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남들이 100번 체크할 때 나는 뭐 200번, 300번을 더 체크하고 체크 검증. 이쪽 반도체 설계 쪽에 발을 들여서 일을 시작한 것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그때는 뭐 말단 연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의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좀 메모리라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쪽을 해서 일을 배워서 쭉 많은 제품들을 양산화도 해보고 뭐 또 실패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이제 벤처기업 쪽으로 옮겨서 반도체 설계, 양산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또 창업도 한번 해봤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뭐 많이 하죠. 뭐 입시에서도 실패하고 뭐 시험에서도 실패하고, 뭐 인생이 뭐 성공과 실패의 계속 반복인데, 그동안 워낙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잘 됐어요. 하는 일들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방심했던 거, 자만했던 것도 좀 있었고, 저는 그때 사실은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창업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기술만 믿고 창업을 했었어요. 내 기술이 가장 좋으니까, 누구한테 내세워도 꿀리지 않는 기술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만들면 뭐 고객이라고 하는 쪽에서 뭐 알아서 와서 뭐 이렇게 나한테 팔어 그럴 줄 알았어요. 물론 제품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안 돼요. 마케팅이 안 돼. 고객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고 그 시대가 원하는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그걸 사가겠어요. 피처폰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칩이었는데, 그 시기에 너무 빨리 이제 그 스마트폰 쪽으로 시장이 확 이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어요, 저도. 실패했을 때 힘이 돼준 거는 결국은 뭐 주변에 저를 믿고 따라와 줬던 뭐 임직원들, 가족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줬고, 누구나 그 실패는 쓰라리죠.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또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다른 업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물론 그때는 창업은 아니고 시스템 IC 쪽이었었어요. 메모리 쪽은 아니고 회사로 옮겨서 거기서 또 그쪽 분야의 일을 좀 연구 개발을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쪽도 좀 잘 알게 되고 이쪽 분야도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장단점을 아는 거잖아요. 이쪽 분야 갖지 못한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이쪽 시스템 IC 쪽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좀 겹치는 면이 있어요.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시각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분야를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뭐 고객이 되게 좋아할 만한 칩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프로모션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이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용 칩 SoC 쪽에 처음 도전을 했고, 그 도전을 위해서 메타CNI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메타CNI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영승 산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모듈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메모리가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 고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속 인터페이스 플러스 메모리.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T2M이라고, 타이밍 컨트롤 투 메모리라고, T2M이라고 명명한 특수한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양산까지 다 쭉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느 회사가 다 분위기 좋겠지만 저희 회사는 특별히 다 가족같이 서로 배려해주고, 그 전에 인터뷰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솔선수범하시고, 우리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장점이 많아요. 덮어줄 것도 생기고 보완해줄 것도 생기고,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가 삼성전자 메모리 쪽 파트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SRAM 설계팀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선배님으로 계셨죠. 유독 이렇게 친절하시고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보기엔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별로 신경을 못 써주거든요, 후배들한테. 근데 유독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한테 다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덧대고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꼭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신기하게요. 한 10년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뭐 같이 해보자. 연락을 받고 저는 이제 기다렸던 듯이 그냥 달려나갔죠. 저희 메타CNI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팹리스 컴퍼니라고 하는 분야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반도체가 A부터 Z까지 다 하는 회사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인데 이제 설계부터 제조, 영업, 판매까지. 근데 이제 저희는 설계하고 나머지들은 다 위탁 생산을 하고 영업은 우리가 하는 그런 구조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팹리스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생긴 이후에는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 없었다 명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미국이나 대만의 업체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그런 거대한 수조, 수십조 매출을 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한국의 팹리스들은 조금 크다가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빨리 그렇게 큰 팹리스 회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뭐 학교의 지원,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안에서도 그 시스템 IC를 설계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저전력 설계에 강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 올레드 패널 쪽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고속 동작의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든 뭐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칩을 또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한 어떤 칩 아키텍처링이라든가 좀 칩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런 쪽에 강점이 있고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아직은 뭐 업력은 굉장히 짧아요. 한 2년 반밖에 안 됐고 2019년도에는 매출이 5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좀 믿기지는 않지만 2020년도 이제 작년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장을 해서 82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되고 전 세계 시장도 좀 많이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면 최소 150억에서 뭐 최대한 200억까지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영 철학은 화합과 정직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개발비가 워낙 한 제품 만드는데 뭐 수십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개개인들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정직과 열정이 없으면 뭐 제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직원들이나 뭐 저 스스로도 공을 좀 들이자. 남들이 뭐 100번 볼 때 나는 뭐 200번 더 체크하고 300번 체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저의 소신을 바탕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IC 뭐 이거는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응용처들을 찾아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팹리스 업계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워낙 많은 회사들이 명멸을 하면서 크게 유니콘으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회사가 돼보자. 그리고 참여했던 임직원들이 인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정년이라는 데 매이지 않고 눈이 보이고 손으로 마우스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의 기량을 뽐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일하고 그리고 일했을 때 그 보상을 정말 리저너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